안녕하세요. 삼분할채비 시시열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삼분할채비 낚시를 하면서 찌와 찌 부력과 그리고 채비와의 이 관계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삼분할채비 그 낚시를 하고 또 삼분할채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초보자분들이 알아듣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이론 방송을, 제가 이론 방송을 안 하는 이유가 낚시는 그 어떤 기법이라든가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 붕어의 습성, 뭐 그 저수지, 그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론편은 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삼분할채비 이론은 예전에 그 이상화의 동네부에서 좀 다루다가 그 이후에는 잘 다루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조금씩 뭐 시간이 될 때, 기회가 될 때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찌는 뭐 나중에 제가 또 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제가 쓰는 찌는 60cm 요 찌를 주로 씁니다. 언제까지 이 찌를 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1년 반 이상 이 찌를 쓰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불이 들어와서 붕어가 왔다는 신호를 알 수 있고 붕어가 입질을 하는 신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스마트 찌를 좋아합니다. 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불이 들기 때문에 쓰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찌가 자립을 안 주었을 때, 이 찌가 자립을 뺐을 때 이 찌가 5.25g입니다. 이 원래 스펙에 나와 있는 찌 판매하는 소매체에서 5.25g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를 제가 뭐 구매할 때 한 서너 개씩 구매해서 실질적으로 무게를 달아보면 5.25g이 더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안 나오는 편인데, 그래서 보통 5. 그거는 이제 수조에서 찌맞춤을 해서 밑에 뭐 자립을 좀 주고 밑에 채비를 연결하면 얼마인지 그람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찌통을 버리지 않고 이 찌통에다 이렇게 레인펜으로 써놓습니다. 이 찌 같은 경우는 5.25g이 나가는데, 다른 찌 같은 경우는 5.25g이 안 나가는 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찌에다가 써놓습니다. 5.25, 5.05, 뭐 5.1 이런 식으로 해서 찌가 각각 몇 g인지 알 수 있게끔 쓰고요. 그 다음에 찌 자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찌 자립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3.35라고 써 있습니다. 35. 이거는 35라고 써 있는데, EQ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이 홀더, 이 홀더 무게, 이 홀더 있잖아요. 이 홀더가 1g입니다. 요즘엔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략 1g이기 때문에 이 홀더와 이 추를, 이 홀더에 이렇게 홀더에 추를 연결한 이 상태가 3.5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홀더를 제외해서 여기다 끼웠을 때는 이게 3.5지만 2.5, 이 g수는 실질적으로 2.5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5.25g이기 때문에 3.5짜리 봉돌 EQ 같은 경우, EQ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를 끼웠을 경우에는 이 찌의 부력은 5.25에
2.5g 자립을 줬기 때문에 2.75g 찌가 되는 겁니다. 예. 뭐 편납을 감으시는 분도 있고 나노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 추의 무게만 알면 이 원래 찌가 5.25에서 2.5g을 빼기 때문에 2.75g이 되는 거고요. 요 찌 자립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40% 뭐 5g에 40%면 뭐 3g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찌 계절별 찌 부력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하우스에서 직접 쓰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현재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25g에서 자립을 2.5g을 줬으니까 2.75g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2.75g이고 그러면 이 찌의 부력이 2.75g이라는 건 이 찌가 밑에 하단 부력이 2.75g이 되는 거지 이 찌의 무게가 2.75g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게는 자중이라고 하고 이 찌가 가지고 있는 부력하고 자중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찌의 2.5g, 이 찌의 2.5g 자립한 2.75g 무게가 바로 이 전체 무게가 되는 겁니다. 이 무게. 보시면 요 찌 부력만큼 요 무게가 되는 겁니다. 이 본봉돌부터 중간봉돌 하단 최종 수입별까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핀 클립을 사용 안 했고 여기 최종 수입별이 있는 핀 클립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일반적일 때는 양쪽 다 끼는데 뭐 어떤 때는 여기 본봉돌에 핀 클립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요 경우 같은 경우는 본봉돌에는 핀 클립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최종 수입별은 뭐 바꿔 끼워야 되니까 이렇게 핀 클립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양쪽 다 핀 클립을 사용해도 낚시를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낚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중간 목줄 사이에 이 찌 멈춘 고무를 이렇게 2개씩 꼈습니다. 보시면 중간 목줄 사이를 이렇게 2개씩 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중간 봉돌이 찌를 잘 올렸을 때 위치, 만약 하단이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이 밑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이 찌멈춤 고무가 밑에서 잘 들었을 때를 기억을 하고 뭐 찌오름이 좀 빠르다 아니면 올리다 만다 그러면 요 중간 목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올려서 또 낚시를 해봤는데 이게 더 잘 된다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요 구간에서 계속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위를 표시해 놓고 낚시를 하다가 좀 내려서 또 좀 입질이 이상해졌다 찌표현이 이상했다 그러면 요 중간 목돌을 내릴 때 처음에 잘 됐던 부분 또 밑에 내려 잘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 목돌의 위치를 위 구간이나 밑에 구간을 기억할 수 있게끔 예전엔 제가 그냥 중간 목돌에다가 하나씩만 찌멈춤구를 썼었는데 요즘엔 2개씩 이렇게 이용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중간 목돌 위치에 따라서 찌 피온이라든가 찌 오름 속도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계속 테스트하고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 목돌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게끔 찌멈춤구를 하나씩 더 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잘 될 때의 위치 이런 걸 기억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찌 부력이 2.7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7호기 때문에 이 찌 부력만큼 이 본붕돌부터 이 하단에 다 무게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2.75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낚시를 쭉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찌가 잘 못 들고 이게 찌가 부력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이 찌만 빼셔가지고 이 찌 부력이 아까 2.75였지 않습니까? 5.25에 2.5g 자립을 줘서 그래서 이 좀 찌 부력을 낮춰야겠다. 그럴 때는 찌 부력을 낮춰야겠다. 그럴 때는 여기가 아까 2.5g 자립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력을 낮추기 위해서 자립을 더 주는 겁니다. 지금 뭐 EQ 같은 경우는 이렇게 0.1g짜리가 있습니다. 0.1g짜리 0.1g짜리를 2.5에서 하나를 추가하면 2.6g이 되는 거고 또 하나를 추가하면 2.7g이 되는 거고 또 하나를 추가해서 3개를 추가했다. 그러면 2.8g이 되는 거죠. 2.8g을 자립을 줬다. 그러면 전체적인 찌 부력은 아까 5.25g에서 2.5g 줬을 때 2.75였는데 2.5에서 2.678, 2.8g 자립을 줬으니까 이 찌의 부력은 2.45g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찌의 부력이 2.45g이 됐기 때문에 여기 하단도 지금 현재 2.75g이지 않습니까? 0.3g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2.75g이니까. 다행히 여기 지금 오링이 0.1g짜리 오링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건 치워놓고요. 지금 보면 0.1g짜리 3개, 0.5g짜리 2개가 있습니다. 이 흑색, 이건 이제 나중에 무게 예민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다 빼놓고요. 요 3개, 아까 2.7에서 2.4니까 이게 지금 현재 2.7g이니까 여기서 3개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0.65g, 0.55g, 0.45g. 이렇게 해서 하단도 위에 찌 부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단도 이게 0.45g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25g 찌에 자립을 아까 3.5g 추 하나에다가 0.1짜리 3개 했으니까 2.7g 그러니까 3.7이니까 2.7g 홀더 무게 빼죠. 2.7g 자립을 준 겁니다. 5.25에서 2.7g 자립을 줘서 2.45g 찌가 된 거고요. 위에 찌 부력이 2.45g이 됐으니까 이 본봉돌부터 하단 무게도 2.75에서 45로 맞춰야 되니까 요 원래 달려있던 0.1짜리 3개를 뺀 겁니다. 만약에 그보다 더 빼야 될 경우에는 지금 요 홀더가 저 같은 경우 1.6이 돼 있는데 이걸 풀어서 빼버린 다음에 저 0.1짜리를 껴서 1.3이나 1.4로 만들어도 되고 여기에 맞는 추를 쓰셔도 사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 하우스에서는 찌가 잘 고장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강력접 차체도 써봤는데 페인트가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한번 쓰다가 살짝 깨진 거 버리긴 아깝지 않습니까? 하우스에서 찌가 안 깨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매니큐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쓰시는 매니큐어 갖다가 발라주시면 물도 안 새고 아주 잘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찌는 비싸고 이런 찌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용해 본 결과로는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부력 변화가 없는 거는 이 나노 찌가 나무 찌보다는 훨씬 부력 변화도 없고 괜찮은 것 같고요. 이렇게 저렴하더라도 여러분께서 한 찌를 가지고 꾸준하게 오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 찌를 많이 써서 5g짜리 찌를 좋아합니다. 5g짜리 찌에다가 자립을 줘서 찌 하나로 1년 내내 씁니다.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년 내내 이 찌만 쓰니까 이 찌의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 찌, 저 찌 쓰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찌 중에서 그래도 아끼는 찌, 부력이 좀 어느 정도 나간 거 가지고 자립을 주어서 제가 자립지 편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립을 주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부력도 뭐 이 찌, 저 찌 부력에 따라 할 필요 없이 한 찌 가지고 부력 조절하면서 1년 내내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써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요 추에다가 요 오링 0.1짜리 3개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뭐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부력이 바뀌고 뭐 이렇게 막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3분할 채비를 여러분께 방송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낚시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좀 즐겁게 재밌게 여유 있게 하는 낚시를 저는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좀 낚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찌 부력과 하단 채비 관계 응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이후에 뭐 중간목돌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 또 한 번씩 조금씩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여러분께 더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제 기준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잘 알고 어떤 걸 잘 모르시고 궁금해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뭐 또 제가 모르는 거 좀 공부 좀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시였습니다.